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전기요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네.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전기요금. 네. 전기요금 오르면 기분이 오른다고 하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전기요금 오른다 그러면요? 네. 싫죠 뭐. 싫은데 근데 늘 오른다 그랬을 때 예. 잘 안 오르니까. 많이 오르진 사실. 않더라고요. 예, 막, 생각보다. 그래서 부담스럽진 않은데 기분은 나쁜. 기분은 나쁜. 근데 올리는 건 이해는 되는. 예. 뭐 일단 올해 한 11.8원 정도 올린다고 이미 예고가 돼 있죠. 4월이랑 4월이랑 10월에 올리고 그다음에 뭐 두 번이나 올려요? 두 번이나 올리기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 네. 한 10% 정도 오르는 건데, 근데 사실 전기 요금이 오르면 나의 주머니에서 전기 요금이 더 나가는 거니까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그럼 전기 요금이 안 오르면 어떡하냐? 그런 경우에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느냐? 근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혹시 한전에 모회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한전의 모 회사요? 네. 정부. 아닌가? 국민연금 아니고 정부. 모 회사가 국민연금. 형식적으로는 일대 최대 주주는 그 네. 산업은행입니다. 네. 32% 정도 들고 있고요. 산업은행. 네. 2대 주주가 정부예요. 근데 사실상 산업은행이 한 28% 정도의 의결권을 정부에 줘서 네. 실제적으로 의결권을 정부가 가장 많이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오른다 네. 내린다 결정을 뭐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말씀드린 그 한전의 모회사 사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뭐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한전이 지금 지난해 적자가 5조 8천억 정도 났는데 네. 올해는 20조 원까지도 날 수 있다. 그러면 한전이 적자가 나면 당연히 모회사에 반영이 되겠죠. 모회사에 반영이 되면 그 산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죠. 저희 은행들한테 꼭 갖춰야 되는 비율이 있잖아요. 예. 그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질 테고 그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회사 한전이 깎아먹은 돈을 그렇죠. 모회사가 채워 넣어야 되고 그 맞습니다. 모회사는 국책은행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그렇죠. 결국은 저희 호주에서 나가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걸 오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오르지 않는 게 맞는 건지 뭐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래서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일단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진을 네. 먼저 띄워드리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 네. 이게 BIS 비율이라는 거예요. 네. 은행의 자본 적정성 지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위험 가중 자산이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위험 가중치를 조금 두고 그 다음에 그걸 그 뭐랄까 분모의 자기 자본 네.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건데 지금 산은의 BIS 비율이 한 16%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자기 자본이 한 40조 원 정도 되고 위험 가중 자산은 250조 원 정도 돼서 한 16% 정확히는 15.68%가 되는데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에서 적자가 나면 네. 한전에서 적자가 그만큼 그 산은의 적자로 반영이 되겠죠. 지금은 지분율만큼. 그렇죠. 비연결 자회사라서 네. 그 재무제표들이 연결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 32%만큼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지난해 5조 8천억의 적자가 났다. 그러면 32%만큼 적자가 반영이 되겠죠.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은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왜 벌었냐면 그 지난해 상반기인가요? HMM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예. 그때 1조 8천억을 벌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올해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네. 내년에 실제로 20조의 적자가 난다. 예. 그러면 32%만큼 적자를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6조 4천억 원이죠. 네. 그러면 산은이 6조 4천억 원을 벌 수 있을 만큼의 금융기관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적자 나면 자본금 까먹는다고 하듯이 맞습니다. BIS 비율이 자본금이 까먹게 되는 거니까 산업은행이. 그렇죠. 자기 자본이 분모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예. BIS 비율이 줄어들고 뭐 얼마만큼 줄어들까?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19년에 이동골 회장이 국정감사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한전이 1조 원이 적자가 나면 BIS 자기 자본 비율이 11bp 그러니까 0.11% 포인트가 떨어질 수 있다. 1조당요?
1조당. 예. 그래서 이걸 조금 역산을 해보면 올해 한 5조 8천억 원 정도 손실이 났으니까 네. 그러면 올해는 한 0.64포인트 정도가 빠질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되는 거죠. 근데 네. 내년에 20조 원 손실이 난다고 하면 이게 벌써 2.2%포인트예요. 올해 20조 원. 올해 20조 원이 난다고 꽤 하면. 크네요. 그렇죠. 올해. 그러면 지금 15.68%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한 12.84% 정도까지 떨어져요. 아.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을 10.5%에 꼭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한데 네. 산은의 특수성이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산은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잖아요. 예. 아, 자회사들이 다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상태가 좋지 않은, 물론 지금은 좋기는 해요. 예. 그래서 산은이 산은이 한전을 자회사로 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한전은 원래 돈 잘 버니까. 예. 돈을 잘 버니까. 캐시카우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캐시카우 같은 거죠. 옛날엔 그랬나요? 맞습니다. 돈 잘 버는.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뒤바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20조 원의 손실이 난다고 하면 오히려 산은이 한전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럼 이건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버리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네. 가능한 건지 이건 네. 좀 시장에 갖다 팔거나 뭐 예전하고 달라졌으면 예전에는 돈을 잘 벌어오던 자식이었는데 네. 물론 이제 자식을 버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도 난 별로 돈 벌었던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건가? 정리하면 안 되나 싶기도 한데. 한전이 언제였죠? 2016년에 12조 원을 벌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지금 팽하는 2017년에 한 5조 정도를 벌었고. 예. 그래서 한전이 생각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산은 밑에 한전을 뒀고, 산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돈을 벌 수 있는 자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자회사들은 다 구조조정 기업들이잖아요. 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산을 붙여놨던 건데 산이 또 나빠지니까 아. 그래서 한전이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13% 정도가 적정한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뭐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13%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한전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조금 산은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2020년에 1조 4천억 원 정도 정부가 현금 출자를 했습니다. 그때 예. 자기 자본이 높아졌겠죠. 1조 예. 4천억 원 정도. 그때 자기 자본 비율이 13%였어요. 물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자본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예. 그래서 한 13%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산은은 좋지 않은, 그래서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좋아진다고 해서 다시 돌려주는 세금은 아니잖아요. BIS가 그렇죠. 떨어지면 정부에서 출자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은은 돈 벌 수 있는 금융기관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누군가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전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출자를 하는 방법 말고는 BSB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럼 결국은 한전을 버릴 수 없다면 한전이 돈을 잘 벌게끔 벌 수 있는 혹은 적자를 좀 줄이는 네.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전기요금 인상밖에는 없는 거고. 그렇죠. 전기요금 인상이라기보다는 전기요금을 조금 그 뭐랄까 원가에 맞게 예.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지금까지는 한전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냐면 그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 전기요금 체계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가격 개념만 이해하시면 사실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발전소가 있고 예. 한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비자들이 전기를 쓰겠죠. 예. 네. 그러면 한전이 발전소에서 도매가로 사와요. 전기를 사와요. 사다가. 예. 그리고 소매 가격으로 우리들한테 팔게 되는 건데 예. 그럼 가격이 두 개인 거잖아요. 예. 근데 도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원가랑 바로바로 연동이 돼요. 뭐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올라가면 바로바로 올라가고. 예. 근데 이 소매 가격은 저희가 말하는 전기요금이잖아요. 네. 네. 함부로 오르지가 못- 않아요. 함부로 못 올리죠. 그쵸.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 벌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지금까지는 한전이 그렇게 돈을 어떻게 벌었었냐면 용도별 요금제라고 해서 저희가 요금을 보면 전기를 보면 주택용, 그다음에 일반용, 뭐 상가에서 쓰는 전기 같은 거예요. 일반용, 그다음에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뭐 가로등용 이렇게 한 6개가 있는데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엔 주택용을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네. 예. 대신에 산업용 전기는 쌌고 싸게. 네. 근데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 가격을 굉장히 현실에서 많이 높여놓고 네. 주택용은 올릴 수가 없으니까 산업용에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유가가 올랐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것도 같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전기요금 연동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도입이 됐죠. 네. 그게 원래 이런 문제 때문에 한전이랑 산자부에서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지난해 도입이 됐거든요. 예. 근데 상한선이 있어요. 3원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연동제라는 게 여기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도 같이 따라서 원가가 올릴 수 있게.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 단가, 그러니까 네. 도매가가 비싸지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소매 가격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연료비 연동제인데 네. 이게 아무리 올라도 이 그 연료비 연동제로 바꿀 수 있는 상한이 상한이 3원이에요. 3원. 분기당 3원이고 분기당 3원. 연간 5원. 그러니까 지금 하도 많이 오르니까 이거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예. 이게 파란 선이 소매 가격이고 아이고야. 빨간 선이 도매 가격이에요. 지금 뭐 소매 가격이 12월까지만 밖에 안 나와 있기는 한데 뭐 네. 오르지 않았으니까 비슷하겠죠. 그래서 한 108원, 평균이 108원 정도 되고 네. 한 11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지난해 그 4분기 때부터 적자가 많이 나기 시작한 한전이 예. 4분기에만 4조가 났으니까 아예 역전됐네요. 그렇죠. 이게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거의 한 2배 가까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거는 구매한 도매 가격. 가격. 그러니까 맞습니다. 발전 자회사들이 실제로 만들어 온 걸 내가 사오는 맞습니다. 전기를 사오는 가격이고 발전 자회사나 민간 발전소들한테 사오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2배 가까이 돼. 지금 네. 197원인가 그래요. 예. 와. 도매 가격이. 이렇게 팔면 한전이 이 보시면 4조가 적자가 났다라고 하는 3분기 때도 그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 예.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어. 적자가 얼마나 날까? 뭐 음.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 요금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런 건 있었어요. 그 가스공사도 예. 가스공사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돼 있고 네. 한전도 도입은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보니까 재밌는 게 가스공사의 가스 요금은 만약에 못 받잖아요.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좀 눌러 좀 네가 좀 소비자 요금을 그냥 이번에 한번 참고 가자. 네네. 그러면 가스공사는 되게 쿨하게 그래. 근데 지금 해놓고. 미수금으로 잡아. 이건 나중에 받을 돈. 이건 내가 받을 돈인데 네가 멈추게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미수금으로 잡아놔요. 그래서 그건 무조건 받게 돼 있어. 그럼 그건 어디 가서 받아요? 뭐 정부에서 정부에서 나중에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고 나중에 조금 더 올려서 하여튼 미수금으로 잡아놓으니까 소상보상 이건 계속 미수금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네네. 언젠간 받을 돈 아하.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근데 네네. 그 한전은 미수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같은 전기요금 연동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실만 커지는. 왜냐하면 그 전기요금 연동제의 구조에는 예. 정부가 마음 먹으면 동결할 수도 있다. 그런 그 구절이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연동을 하되 미수는 아니다. 그냥 결정하면은 그냥 동결될 수 있는 거고 연동은 일반적으로 하되 우리가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그리고 올려봐야 뭐 3원.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전이 더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죠. 가스공사에 비해서. 그리고 가스 요금도 그렇고 전기 요금도 그렇고 사실 결정하는 부처는 중후부처 산자부가 아니라 기재부예요. 물가관리법에 그 물가 때문에 기재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네, 사실 희한하네, 그것도. 한국전력이 산자부랑 협의를 하고 산자부가 다시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이게 같이 협의가 돼야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뭐 기재부 같은 경우에 올릴 이유가 없죠. 물가가 빵 뛸 텐데 그러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 사진을 하나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조금 그 숫자가 작기는 한데요. 네. 선 뭐야? 이게 지금 원전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이 지금, 단가가 굉장히 현재 싸요. 돌릴 수 있는 원전을 그렇죠. 예. 지금 원전 그 이용률이 한 86%. 예. 그러면 정비하고 있는 원전들을 빼면 아예 다 돌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 가격도 엄청 올랐죠. 그게 가장 크죠. 예. 석탄 가격. LNG가 가장 큽니다. LNG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106원이었는데 193원까지 올랐죠. 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전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사실 원전이 발전 비중이 30%밖에 안 돼서 네. 한계가 있어요. 전체의 30%인데 그렇습니다. 풀 가동하고 있어도 저걸 못 따라잡네요. 못 따라잡죠.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김상훈 기자 얘기는 약간 그런 거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눌러놓으면 예. 전기요금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뭐 정치적이든 어떻든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니까 물가에 부담이 된다고 묶어놓으면 그게 산업은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세금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세금 걷어서 전기요금 보전해 줄 거냐 아니면 세금 걷어서 산업은행에 돈을 넣어줄 거냐 맞습니다. 결국 그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도 문제고 저렇게도 그러게요. 문제고. 그러게요.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전력 소매 시장을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네. 한국밖에 없어요. 물론 선진국 중에서긴 한데 사실상 뭐 EU에서는 뭘 다 빼놓고 대부분 다 소매 시장이 자유화가 돼 있어서 예. 사고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는 그런 이유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료에 연동을 시켜서 네. 가격을 자유롭게 두되 민간에서는 여러 요금제를 둘 수가 있으니까 되게 신기한 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도매 가격에 따라서 변하는 변동 요금제도 있고 네. 약정 기간 동안은 딱 정해놓고 변하지 않는 요금제도 있더라고요. 대출 그래서 금리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변동 요금제 같은 경우 법적으로 상한을 두기는 해요. 너무 올리지 못하게. 예. 그래서 선택 가능한 요금제가 한 220개나 된다고 하니 저희는 요금제가 사실 선택 가능한 건 없잖아요. 없죠. 네.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방식으로 전기 요금을 유가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전력 소매 시장을 자유화했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소매 시장을 자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전기 요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네. 항상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물론 한전이 돈을 잘 벌 때는 상관이 없지만 네. 돈이 못 벌 때는 결국에는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잘 벌게 하는 거는 요금 올리는 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원자재 가격이 원료 가격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또 너무 자유롭게 해도 그러게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전기요금 뭐 모든 사람들 필수제 같은 문제라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또 전기요금을 눌러놓으니까 또 여러 이렇게 누르면 이쪽에서 튀어오르고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근데 같아요. 한국이 진짜 전기요금이 많이 싸긴 합니다. 예전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쌌을 때는 네. 한국에는 전기로라는 것도 있잖아요. 고로가 네. 석탄을 떼는 것보다 전기로 쓰는 게 싸니까 전기고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죠. 전기요금 많이 올랐어요. 있긴 있습니다. 어허. 있긴 있는데 현대제철에 있긴 있는데 지금은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희한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올리면 일단 4월하고 10월에는 오를 거는 거의 확정적인 거죠. 오르기로 했죠 이미. 맞습니다. 오르기로는 11.8원은 이미 오르기로 했으니까 됐어요. 4월달 되면 조금 한전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전기요금이 올라서 부담이고 한전 입장에서는 조금 네. 숨통이 튀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겠죠. 별로 크게 막 그 적자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문제는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래. 사실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올라졌는데 이 밑에서 여기서 그러게요. 막을 거냐 저기서 막을 거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러시아가 잘못했네. 어? 이걸 그렇다고 물가 오르는 만큼 그때그때 연동해가지고 올리기도 그렇고. 이렇게 원 가격이 올랐는데 뭐 무슨 방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참. 다들 알겠습니다.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네. 네. 전부 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훈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